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회가 2월이 돼서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발매되어 있는 경기들을 보면 J리그, K리그, K리그2까지 있습니다. 분석 영역이 아예 아닌 경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마킹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무패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명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 명분을 제가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뼈대만 얇게 잡지만 오늘은 그래도 3회차 2월이니까 금액들이 내려오거든요. 상금이 내려오니까 좀 많이 마킹을 이렇게 저렇게 구자를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자,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0대3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5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상당히 좋은데요. 흠잡을 포인트를 크게 찾기 어렵고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어드밴티지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멀티 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 존재했는데요. 팀 내 득점 1위 용병 스트라이커가 직전 경기부터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가와사키가 원정에서의 경기를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는 조금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두 번의 무승부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최근 경기 페이스와 결장 이슈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생각하면은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을 좀 단일로 눌러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두 번의 무승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가와사키의 밸류가 그렇게 낮은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고려 대상이긴 한데 일단 요거는 저는 마킹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경기 승리 없이 1무 3패 기록 중이고요. 최근 3경기 멀티 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스즈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공격수 우사미의 부상 등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 존재합니다.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마리너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7연승 기세가 끊겼고 대량 실점으로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길었던 연승이 이제 끝나고 연패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정이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최근 타이트한 맞대결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성을 보든지 하면은 가시마가 우세합니다. 간바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다 이제 결장 이슈까지 발생을 했고 가시마는 최근에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아슬아슬한 경기를 하다가 졸전을 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상성을 좀 볼 건데 상성상 중원 싸움에서 가시마가 조금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직전 경기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연패로 빠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조금 더 이번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시마 승을 간결하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FC 서울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FC 서울은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패배 없이 2승 3무로 흐름 나쁘지 않고 특히 수비에서 5경기 동안 2실점만을 허용했습니다. 단단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조금씩 활로를 찾아가는 만큼 홈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최근 강팀인 김천과 전북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탈로가 선발 출전을 좀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력 있는 경기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제주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서울이 지금 2연승을 최근에 기록하고 있고 최근 패배가 없는 서울을 상대로 제주가 원정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서울 승만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답답한 공격력이 장애물이 될 것 같고 제주도 최근에 뭐가 됐든 간에 수비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승부를 같이 마킹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북 대 울산입니다. 전북은 직전 경기 대구 원정에서 0대4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4경기 동안 10승 3무로 패배 없이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콤파뇨의 이탈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진우의 경기력이 지금 물이 올라 있고요.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속 매진을 또 달성했기 때문에 관중들에게 에너지를 좀 받기도 좋다.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울산은 직전 경기 광주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패배 없었지만 경기력이 뚜렷하지 않고 페이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휴식일도 하루가 더 짧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 투 원정 경기라는 점도 거슬리죠. 자, 그리고 광주전에서 반칙을 허율이 사후 징계를 받으면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직전 광주전 경기력도 좀 처참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대치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울산이 전북 상대로 상성은 좋지만 홈에서는 전북이 울산 상대로 나쁘지 않은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를 본다면은 그리고 이런 맞대결 성적 이런 거 본다면 울산도 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승무 마킹을 해줄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서 좀 마킹을 아껴가고 싶다면은 뭐 허율의 공백 그리고 전북의 최근의 기세 이런 것들 전북 승 마킹만 해줘도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뭐 올라오든가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안양 대 대전입니다. 안양은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1대3으로 원정에서 승리 기록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했으며 분위기는 좀 반등을 시켰습니다. 마테우스와 못다의 득점이 나오면서 날카로운 공격력은 보여준 상황인데 기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뭐 강원을 상대로 이긴 거고 휴식일이 조금 짧아서 이 기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자, 대전은 직전 경기 홈에서 포항 상대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확실히 부상 인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 4경기 동안 1승 3패로 수비 집중력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리그 2위로 밀린 상황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직전 맞대결은 대전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대전의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 않고 원정인 만큼 대전 승을 눌러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안양을 눌러주기에는 기본적인 안양의 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부분은 여기서 그냥 승무패로 지어주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마킹을 아껴간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촉 세워야 돼요. 여기서는 마킹 아껴가려면 무조건 촉 세워서 랜덤을 돌리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 대 경남입니다. 충북 청주는 직전 경기 안산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2무 2패 기록 중인데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인 만큼 홈이지만 기대치는 없습니다. 경남은 직전 경기 천안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는 바꿔놓은 상황인데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3연패 기록 중이고 크게 경기력이 좋은 팀은 또 아닌 만큼 고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직전 맞대결은 경남FC가 홈에서 3대0으로 이겼지만 이번에는 또 원정이라는 점 거슬립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 충북 청주가 일단 홈 어드밴티지 같은 거 없습니다. 계속 지고 있고 언젠가는 이기겠죠. 하지만 승무패를 마킹할 때는 이런 그림에서는 그냥 바로 배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청주승은 안 가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경남이 지금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직전 맞대결에서 직전 경기, 직전 라운드 천안전이 이게 팀 MVP를 받았거든요. 경기력이 좋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간다면 경남 승이고 무승부도 많다 생각 드시면은 승무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승무를 눌러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는 안산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안산은 직전 경기 청주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2무 1패 기록 중이고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밸류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대치 낮아요. 자, 성남FC는 직전 경기 아이파크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째 승리 없이 3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력평가 자체도 높지 않고 최근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성남이 안산 상대로 우세 가지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성남이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체급 차이가 크지 않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겐토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무승부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지금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들이. 그래서 좀 어려운 회차인데, 그래도 좀 따박따박 보면서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쇼난 대 오카야마의 경기입니다. 쇼난은 직전 경기 니가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평가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복이 너무 심해서 졸전과 의의 대응력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평가하기 어려운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카야마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홈에서 최근에 두 경기를 1승 1부를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전력 자체가 뚜렷하지 않고 기복이 있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기복이 상당히 강한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좀 오래돼서 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 경기를 경기력으로 마킹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뭘 잡냐? 14년부터 이렇게 좀 찍혀있는 지표를 보면은 한 10년 넘게 쇼난이 오카야마한테 안 졌습니다. 그냥 상대 전적상의 무패 요거만 보고 무패를 같이 눌러주는 걸로 이 배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세레소는 직전 경기 우라와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승 페이스 좋았지만 직전 경기 무승부로 조금 아쉬움 존재합니다. 게다가 주중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인 타이트함까지 존재하는 만큼 홈이지만 마냥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시미즈는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이언트 킬링을 하면서 오랜만에 승리 거뒀고 분위기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 레벨 자체가 높은 팀이 아니고 원정에서의 경기인 만큼 고평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은 없고요. 상성은 쏠리지 않고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으로 본다면은 압도적인 우세를 세레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레소가 수비 레벨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시미즈가 이기는 그림은 아예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감하게는 세레소 오사카 승이긴 한데 이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28일날 경기를 해서 시미즈가 체력적으로 좀 우위가 있고 직전 경기 또 고베전도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승무를 같이 마킹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충남 아산 대 김포의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은 직전 경기 부천FC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과 부산 상대 패배를 제외한다면은 나름대로 충남이 중위권에서는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는 인천 상대를 제외하면은 여기도 홈에서도 잘 안 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충남이 이긴다? 요 얘기는 또 못합니다. 버티는 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김포는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까다로운 상위권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확보한 부분은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최근 화성 상대 승리 제외한다면은 컵대회 빼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원정이라는 점 생각한다면 고평가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게 또 재밌는데 충남이 김포 상대로 승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직전 맞대결은 김포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죠? 자, 충남의 홈에서 버티는 힘 그리고 최근 김포가 화성 상대 빼면은 승리가 잘 없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냥 무승부 마킹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상무는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곧 전역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수선한 상황인데 최근 4경기 1무 3패로 페이스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저녁 기념식을 했고 말년 휴가를 반납한 선수들의 의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일이 조금 타이트하지만 좀 상징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최근에 나쁘진 않았어요. 자, 수원FC는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안데르손이
기세가 좀 좋아서 좀 승점을 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승리 없습니다. 원정에서의 수원FC의 행보는 좀 형편이 없고요. 뭐 이런 모양인데 이번 경기 기대치 높게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타이트하고요. 직전 맞대결은 수원FC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어차피 수원이 원정에서 승리가 보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원FC를 갈 명분은 좀 약합니다. 그랬을 때 뭘 볼 거냐? 이거 오늘 저녁 기념식이 있는 경기인데 작년 저녁 기념식이 있던 경기에서도 홈에서 전북 상대로 4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오랜만에 상무가 이기면서 분위기 가져올 가능성 높고요. 간결하게 간다면 상무승. 최근 경기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들어간다면은 무승부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마킹 아껴 간다면 그냥 이럴 때는 걘 또 아니니까 그냥 김천상무 승만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페이스 조금 떨어진 두 팀이긴 하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2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도 포항이 이번 시즌에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상자들로 인해서 스쿼드가 정상이 아니지만 오히려 백업 자원들이 활약을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강원은 직전 경기 안양 상대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아슬아슬한 경기를 보이다가 결국은 분위기가 안 좋던 안양한테 좀 연패를 끊어주면서 심지어 본인들이 1대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휴식일도 짧고 팀 밸류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강원이 포항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직전 맞대결은 강원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강원 상대로 이게 홈에서의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데 압도적인 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주중 경기 결과 또한 포항은 좋았고 강원은 좀 형편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원이 정말 도깨비 기질이 너무 강해서 이거 실제적으로 포항승에 돈 걸으라 하면 저는 좀 멈칫할 것 같은데 승무패에서는 또 명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포항승을 또 그냥 눌러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대구 대 광주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홈에서 0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3연패를 기록 중이고 감독이 새로 왔다고는 하지만 쓸 선수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게 잡습니다. 자, 광주는 직전 경기 울산 상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기력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성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 문제는 지금 또 이정효 감독이 심판 실명 거론해서 징계가 검토되고 있고 광주FC를 상대로 지금 다수의 팀들이 이의제기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징계까지 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데 원정 경기가 조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광주가 대구 상대로 좀 나쁘지 않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대구가 감독이 새로 온다고 경기력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 광주가 원정이긴 하지만 약팀 대구를 상대로 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과감하게 갈 수 있냐긴 하지만 좀 일단은 우선적으로 마킹은 광주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거는 순차적으로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부천 FC의 경기입니다. 자,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김포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류체코의 두 번의 페널티킥 미스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인천과 같이 좀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강인데 좀 인천보다는 한참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의 홈 어드밴티지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전력이 탄탄해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부천은 직전 경기 충남아산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인천전 패배를 제외한다면 패배 없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최근 4경기 2무 2패로 나쁘지 않고 티아깅요가 직전 경기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몬타뇨, 바사니, 티아깅요 이렇게 조합되는 외국인 용병들의 조합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이 두 번 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부천이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수원 삼성의 전력을 고평가하면서 물론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승만 찍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무승부를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부천이 좀 버티는 힘도 있기도 해서 홈에서 승리가 삼성이 더 많긴 하지만 이건 무승부 배제하기 좀 어렵다 봅니다. 저는 수원 삼성 승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일단 최소
최소한으로 걸을까 거르고 눌렀다고 하는데도 96,000원이나 나오네요. 와, 근데 이렇게 해서 마킹을 했을 때 이게 당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뭐 아마 다들 어려우셔서 이거를 보셔도 와, 이거는 어떻게 마킹하지? 고민이 좀 들긴 할 건데, 그래도 승무패가 3회가 2월이 되고 좀 2월금이 많은 만큼 뭐 로또 복권 좀 크게 사는다 생각하고 한번 눌러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얼마큼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3번의 2월 회차를 제가 승무패 분석 영상을 올렸지만 정말 적중률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종목들과 어려운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근데 이번 축구가 지나면은 다음 주는 또 A매치 브레이크라서 뭐 축구 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돈 그래요. 뭐 이번에는 한번 승무패 걸어보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3회차 2열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